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영양제 몇 알씩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줄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달 제 병원에 오신 72살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환자셨습니다. 매일 아침 6가지 영양제를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시는 영양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나서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과도한 영양제 섭취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드시는 영양제, 특히 60세 이후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한 사람들과 전혀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그룹에서는 오히려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계셨던 건강상식, 사실은 병을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매일 영양제를 먹으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중간에 제가 30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짜 효과 있는 대안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영양제는 정말 필요하고 어떤 영양제는 당장 버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A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를 막아준다, 암을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타민 A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A, 오히려 특정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핀란드에서 29년 동안 29,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고용량 비타민 A를 복용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18%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균형 시스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과도하게 들어온 비타민 A는 오히려 세포를 교란시키고 이미 생긴 암세포가 있다면 그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그룹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A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비타민 A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용량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A는 약 15mg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영양제는 400IU, 600IU, 심지어 1000IU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필요량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600IU씩 비타민 A를 드셨는데 1년 후 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영양제를 끊고 3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는 몸에 축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당근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2배가 넘는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시금치,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매일 드시면 충분합니다.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저용량으로, 그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건강, 장수, 항산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이 광고를 보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됩니다.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까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이 고용량 섭취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19만 명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루 400IU 이상의 비타민 E를 복용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타민 E도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지 않고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걸 잘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고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김모 씨는 심장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라며 고용량 비타민 E 영양제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응고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었습니다. 비타민 E가 항응고제 효과를 과도하게 증가시킨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함께 비타민 E를 드십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타민 E는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 섭취가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E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음식입니다. 아몬드 20쌀말이면 하루 필요량을 충족합니다. 해바라기 씨, 시금치, 아보카도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로 드신다면 절대 하루 200IU를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혈액 관련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종합 비타민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죠? 하나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를 다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편리하고 간단하니까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수십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肝과 신장이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肝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 가지 화학 성분을 매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종합 비타민을 장기 복용한 시니어들 중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철분입니다. 많은 종합 비타민에 철분이 들어있는데 60세 이후에는 철분 보충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철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철분이 배출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철분이 몸에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과도한 철분 축적이 심장마비 위험을 30%나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 이모 씨는 10년 동안 매일 종합 비타민을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지만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제가 종합 비타민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간을 괴롭히던 원인이 바로 매일 먹던 그 종합 비타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각 영양소가 고용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0%, 심지어 200%까지 들어있는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미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필요량의 몇 배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B 복합체가 문제입니다. 비타민 B6이나 비타민 B12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량 비타민 B6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말초신경병증이 발견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 대신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따로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이 확인됐을 때만 드셔야 합니다. 막연히 건강해질 거라는 기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 영양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죠? 뼈 건강을 위해서 필수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하니까 매일 1000mg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심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연구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 영양제를 복용한 여성들의 심장마비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칼슘을 영양제로 한꺼번에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모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매일 칼슘 영양제 1500mg을 드셨습니다. 2년 후 관상동맥 검사를 했더니 혈관 석회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있었습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멸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도 좋습니다. 두부, 케일,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은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로 제대로 가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식품과 영양제의 차이입니다. 만약 정말 칼슘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하루 500mg 이하로 드세요. 그것도 한꺼번에 먹지 말고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D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칼슘만 챙긴다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됩니다. 영양제만 믿고 운동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오메가3 정말 인기 많은 영양제죠? 혈액순환에 좋다, 심장 건강에 좋다, 뇌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 어르신들도 거의 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메가3도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작용이죠. 하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고용량 오메가3를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뇌출혈 위험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위험도가 더 높았습니다. 작은 부딪힘에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 69세 최모 씨는 매일 오메가3 3알씩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가볍게 넘어지셨는데 며칠 후 심한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작은 충격이었지만 혈액이 묽어져 있어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치료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오메가3 영양제는 대부분 고용량입니다. 하루 1000mg, 2000mg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은 500mg 정도입니다. 필요량의 몇 배를 먹는 겁니다. 게다가 오메가3 영양제는 산패되기 쉽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오메가3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제품은 이미 산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선을 직접 드시는 겁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신선한 생선으로 먹으면 산패 걱정도 없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상황이라면 호두나 들깨를 드세요. 식물성 오메가3도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제로 드신다면 하루 500mg 이하로, 그것도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드신다면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영양제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의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한 후 부족하면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1000IU에서 2000IU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타민 B12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비타민 B12는 위산이 있어야 흡수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주사나 설화점으로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알약은 흡수가 잘 안 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거나 매일 설화정을 드시면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체내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심장 건강, 혈압 조절, 근육 이완에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데 이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통곡물,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먹기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0에서 3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도 무조건 먹는 게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겁니다. 막연히 건강해지려고 먹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 후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를 진료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 통곡물을 골고루 드세요. 가공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드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영양제를 10여 가지 드시면서도 식사는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다 끊고 대신 하루 3끼 제대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활력도 더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우울증이 예방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맨몸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75세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십니다. 영양제는 비타민 D 하나만 드십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십니다. 병원에 오실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회복됩니다.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고 손상된 조직이 치유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명상,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웃음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크게 웃으세요. 다섯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5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영양제는 최소한만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영양제 살 돈으로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영양제를 드셔야겠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 보고 사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따라 먹으면 안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걸 먹어야 합니다. 둘째, 저용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고용량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이상 증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셋째, 드시는 약을 꼭 확인하세요. 영양제와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님께 영양제 복용 여부를 꼭 말씀드리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다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수치가 정상이 됐는지, 과다하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졌는데 계속 먹으면 독이 됩니다. 다섯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영양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같은 건 쉽게 상합니다.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식사와 함께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은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지 마세요. 영양제끼리도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칼슘과 철분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됩니다. 아연과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두고 따로 드세요. 여덟째, 증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소화불량, 두통, 피부 발진,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참고 계속 먹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67세 정모 씨는 건강염려증이 좀 있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는 영양제는 다 사서 드셨습니다. 한 번에 12가지를 드셨는데 그 중에 간 건강에 좋다는 밀크시슬도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갑자기 온몸이 노랗게 변하고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황달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 건강을 위해 먹던 밀크시슬이 간을 망친 겁니다.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하면서 다른 영양제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켰던 겁니다. 다행히 모든 영양제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72세 한모 씨는 관절 건강을 위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드셨습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도 함께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코피가 나고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응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글루코사민과 은행잎 추출물이 함께 혈액을 묽게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분은 작은 뇌졸중 병력이 있어서 아스피린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출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겁니다. 65세 송모 씨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아연 영양제를 고용량으로 드셨습니다. 하루 50mg씩 1년 넘게 드셨는데 갑자기 빈혈이 생겼습니다. 검사해 보니 구리 결핍이었습니다. 과도한 아연이 구리 흡수를 막았던 겁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면역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런 사례들은 정말 흔합니다. 매주 이런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모두 건강해지려고 영양제를 드신 건데 오히려 병을 얻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영양제 광고 천지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도 먹는다고 합니다. 임상 시험 결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광고는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부작용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이라고 해도 대부분 짧은 기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60세 이후 시니어를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회사는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도 필요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천연, 자연, 유기농 이런 단어들입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독버섯도 천연입니다. 자연 성분이라도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유기농 영양제라고 해도 고용량이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영양제로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심장병도 막고 암도 예방하고 치매도 막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은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럼 광고가 아니라 과학을 믿으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검증된 정보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해외 직구 영양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허가받지 못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용량도 우리나라 사람 체격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어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 위험이 큽니다. 약과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제 몸 상태에 맞나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 리스트를 가져가서 보여드리세요. 의사가 하나하나 확인해 줄 겁니다. 둘째,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제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나요? 막연히 영양제를 먹는 게 아니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것만 드셔야 합니다. 셋째, 제가 먹는 약과 영양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나요? 약과 영양제를 함께 먹을 때 위험한 조합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이 영양제는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거의 없습니다. 필요한 기간만 먹고 중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작용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미리 알고 있으면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양제보다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이 영양제 대신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게 더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면 의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A 고용량은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는 조심하세요. 둘째, 비타민 E는 사망률을 높이고 출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혈액 관련 약을 드신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셋째, 종합 비타민은 간과 신장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수십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해독기관이 감당 못합니다. 넷째, 칼슘 영양제는 혈관에 쌓여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 오메가3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뇌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좋은 인간관계. 이 5가지가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최소한으로 드세요. 비타민 D, 비타민 B12, 마그네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양제로 수명을 줄이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합니다. 영양제 없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있는 영양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오히려 해가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모르시겠으면 병원에 가져오세요. 제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영양제 한 알보다 채소 한 접시가 낫고 영양제 살 돈으로 신선한 과일을 사는 게 낫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영양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30분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영양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